네, 저는 또 다른 도전, 전용수 제작 비올라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전용수 제작자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우리나라가 연주회는 뭐 하루에 뭐 몇백 건씩 일어나지만 이런 악기를 제작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은 참 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회는 어떻게 해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이번 전시회는 제가 사실은 두 번째인데요. 아, 네. 제가 한 6, 7년 전에 바이올린 전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용산 아트홀에서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바이올린 전시회가 아니고 비올라 전시회를 네.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비올라 연주자로서 3, 4년을 서울시향에서 있다가 15년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를 제작하게 돼서 그동안에 이제 바이올린은 그래도 조금 흔히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만 비올라는 아무래도 연주자도 그렇지만 제작도 악기도 그렇게 접하기가 바이올린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올라를 더 중점적으로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제가 아껴서 남한테 보여주지 않던 악기를 네. 이번에 특별히 좀 선보인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작 전시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 이제 악기라고 하는 게 다른 그 공산품과 달라서 매우 예민하고 또 소리의 그 음질이라든지 또 나무의 재질이라든지 그 만드는 거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악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악기, 어떻게 하면 좋은 악기를 만드냐, 어떤 악기가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악기 나무부터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또 첫 번째 만든 악기하고 두 번째 만든 악기하고 소리가 조금 다르고 이제 그렇듯이 상당히 나무부터 또 제작 과정 또 혹은 칠 그다음에 마지막 세팅까지 모든 게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문성 있게 하는 그래도 이게 소리가 진짜 만족스럽지 않은 소리가 나오는 게 거의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진짜 자기가 좀 생각하는 비슷한 소리가 나오면 진짜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한 10개 만들면은 한두 개 정도 진짜 마음에 든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이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계로 만든 거로서는 그거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드리면 마치 그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만드는 거에 대한 그 DNA가 있잖아요. 네네. 도자기도 그렇고 네네. 우리나라 민족이 네네. 그런 장인 정신이 네. 뭐 독일만 이태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정말 장인 정신이 있다고 보는데 네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 악기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예, 저는 사실 악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아마 80년도 중반대일 겁니다. 네. 제가 악기에 관심 가져있던 것은 70년도 때 제가 홍콩에 있을 때에 우연히 중국 제작자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거기에 놀러 가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귀동냥, 눈동냥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뭐 제가 배운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독일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독일에 갈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이왕이면은 그 미텐발트의 악기를 배울까 그렇지 않으면 비올라로 유학을 할까 사실 고민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비올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서 제가 한 4년 동안 유학할 때도 독일은 이제 미텐발트가 이제 상당히 유명한 그 악기 제작 도시인데 그곳에 아마 10번 이상도 더 갔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무도 사고 조금씩.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작하는 학교에 끼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그 제작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제가 사놓은 게 지금 83년도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 책을. 물론 이제 참고로 해서 지금 약간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제작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서울시향에 이제 오게 돼서 연주를 하면서도 내가 언젠가 이제 그 서울시향 연주를 그만둘 때는 내가 틀림없이 이걸 제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2006년도에 사실은 뭐 그때 약간 애매하게 뭐 정년퇴직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네. 그저 정명훈 씨 그때. 와가지고 이제 예,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정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명훈 씨 그 왔을 때 1년 동안 같이 하다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명퇴를 한 거죠, 정말로. 네, 사표를 내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대전에 어디요? 왜냐하면 대전에 공주영상대학이라고 제작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마 약간 유명무실해졌는데 그때 그 교수가 구장 교수가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과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적으로 그 교수하고 3년 동안 거기서 그럼 구장홍 교수라는 분은 제작자이십니까? 네네 그분은 이제 그 이태리 크레모나 학교에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그래도 상당히 그 마이스터들 밑에서 공부도 하고 대전에 그 원래 비올라를 했어요. 그 이제 몽원대학교 비올라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모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이 이제 대전이니까 대전에서 안착을 해서 살면서 공주영상대학 아마 그분이 거의 뭐 그 과를 아마 처음 만드신 네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그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가 아마 폐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크레모나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가 가다닌이라든지 뭐 아마띠라든지 그 세계적인 명품들이 거기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고 물론 또 그 중에는 진품이다 아니다 해서 가끔씩 그 여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악기 가격도 뭐 몇십억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100억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것은 전 세계가 표준화된 하나의 어떤 그 전 세계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그런 악기인데 선생님도 이태리 여러 번 가셨죠? 네. 이태리 소식 한번 갔을 때 경험 제가 크레모나는 3번 갔습니다. 네. 3번을 갔고 2번은 이제 대회 참석하러 갔었고 네. 한 번은 이제 나무 사러 갔었습니다. 악기 나무 예. 사러. 왜냐하면 그게 무슨 단풍나무를 쓰는 겁니까? 예, 단풍나무하고 스프루스는 이제 전나무과인데 예. 가문비나무하고 이제 전나무하고 그 두 가지를 되게 쓰는데 아무래도 크레모나 쪽이 독일 쪽보다는 좀 나무가 좀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미텐발트에서 이제 나무를 좀 많이 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레모나 쪽 나무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크레모나에 가면은 그 도시 전체가 아마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도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이 일단 그 마이스터들 공방도 많이 있고 또 곳곳에 뭐 저도 사진 여기 뭐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동상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역시 그 바이린의 도시다운.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박물관이 있는데 저도 그 박물관에 가봤는데 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악기들 이렇게 이제 꼭 스트라디바리우스 말고라도 뭐 과르네리도 있고 아마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만지진 못하지만 보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명장들의 혼을 느끼는 채취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얻어오려고 하루 종일 거기서 그거 들여다보고 이제 오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회에 참석했던 그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2번 가서 물론 입상은 못했습니다. 저는 입상은 못하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선에는 통과를 돼서 예선에 통과되면 이제 그 다 끝난 다음에 그 전시를 해주고 또 책에 이렇게 나와줘요. 넣어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예선에 통과한 사람들 그 작품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그 트리날레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제일 그 뭐라 그럴까 대표적인 콩쿠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은 역시 이제 그
저보다 훨씬 이제 잘 만드는 사람들 거를 보고 예.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어요. 대화도 나누고. 그 제작자들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공방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마이스터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러면 절대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네. 잘 얘기해주고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자기네들의 비결이나 이런 건 다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죠. 예. 네,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거라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정보를 얻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 크레모나에 가서 2번 갔을 때 아마 그 고급 정보를 좀 많이 얻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이외에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접해요. 네. 책을 많이 접하는데 저기도 이제 제가 많이 좀 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이올린의 역사부터 또 명기들의 그 작품들이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보고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아까도 조금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제작가 협회가 네. 좀 활성화되면 그런 정보들 서로 만나서 나누고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네. 좀 우리는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기는 똑같은데 네. 예? 남이 보면 뭐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것이 비싼 건지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소리와 네. 소리를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궁극에는 네. 네. 이제 그랬을 때 제작자로서 만들면서 어마어마한 그 고민과 또 많은 시행착오와 또 재질에 대한 선택이랄까 연마랄까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부터 지금 오늘에 오면서 본인이 이제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의 일부를 좀 들려주십시오. 네.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이올린 제작 콩쿠르에는 2가지 심사를 크게 해요. 네. 소리 부분하고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외형적인 디자인적인 네, 부분. 네, 이제 그런 부분 크게 이제 2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제가 2014년도에 그 북경에 국제 콩쿠르이 있어요. 그게 이제 2회째인데 그때가 14년도가. 네. 그때 이제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제가 바이올린 부분에 소리 부분에 1등을 했어요. 네. 소리에서. 네, 소리 부분에서만. 네, 네. 근데 저는 결국 메달은 따지 못했어요. 네. 왜냐? 이 그 예술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외형 부분의 그 점수를 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러니까 합한 점수가 이제 메달이라는 게 1, 2, 3등 주는 토탈로 건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리 부분은 1등을 했지만 메달은 못 받은 이제 그게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큰 뭐라 그럴까 경험이라고 그럴까. 예. 근데 보통 저는 연주자니까 예. 아예 악기가 소리 잘 나는 게 그 최고지. 모양이죠. 모양 물론 모양도 좋아야 그렇죠. 되지만 예. 소리 잘 나는 게 근데 제작 콩쿠르라는 거는 그 심사를 사실은 제작자들이 주관해서 하고 연주자들은 초청해서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주로 제작자가 이제 중심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점수나 모든 거에 대한 그 관리를 제작자들이 제작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작 콩쿠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북경에서의 그런 경험으로 제가 이제 역시 제작 콩쿠르는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인간성이 좋아야지.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은 인간성이나 실력 하고 이제 외모하고 이렇게 2개 악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무슨 같아요. 보이게. 예, 그래서 콩쿠르에서는 일단은 외모가 제작자들 눈에 먼저 들고 그다음에 소리가 이제 또 잘 나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리도 소리지만 이제 외형적인 거에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네, 네.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여러 해가 지났잖아요. 지금 한 7, 8년이 지났는데 네. 그 동안은 이제 주로 외형적인 거에 이제 물론 소리를 뭐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외형적인 거에 신경을 관심을 많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콩쿠르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젊은 그 제작자들이 네네. 세계적인 그 이탈리아 그런 콩쿠르뿐만 아니라 폴란드인가 뭐 어디서도 네네. 네. 아주 그냥 그 정상에 오른 그런 그 뉴스를 많이 보고 네네. 참 이게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예, 아마 그 시작점이 한 10여 년 전 정도일 거로 저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다 일일이 그 이름을 다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임동필 씨라든지 또 박지환 씨라든지 서성덕 씨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분들이 10여 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태리 크레모나 콩쿠르, 그다음에 미텐발트 콩쿠르, 그다음에 폴란드의 위니아브스키 콩쿠르. 미국 쪽은 잘 안 가요, 사실 유럽에서 콩쿠르. 왜냐하면 네.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예, 역사가 예, 앞서니까. 아마 뭐 재즈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무래도 클래식 제작 쪽은 물론 그 보스턴이나 시카고에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랬던 제작 스쿨도 있는데 솔직히 조금 이렇게 유럽에서는 그쪽을 별로 이렇게 그렇게 평가 안 해주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좁혀서 얘기한다면은 아마 이태리 콩쿠르하고 미텐발드 콩쿠르 그다음에 위니아브스 콩쿠르 정도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3대라고까지 꼭 할 수는 없지만 한 5대 콩쿠르 안에 다 드는 그런 콩쿠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재능도 충분히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은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아끼는 또 사업이고 또 시장 유통 구조를 무시할 수가 없고 네네. 또 소비자의 어떤 그 인식이나 마인드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능은 좋은데 소비자에서 뭐 국산 이런 느낌, 네네. 뭐 이제 그런 느낌에서 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그 중간 선상에 사실 뭐 거의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사실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오히려 상당히 불리하고 상당히 힘든 점이 뭐였냐면은 제가 어쨌든 연주로 서울시향의 수석까지 한 사람인데 제가 제작을 한다고 그래서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야, 내 악기 하나 사줘. 이렇게 절대 오히려 더 못하죠.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진짜 한두 명 뭐 이렇게 뭐 저하고 친한 그런 연주자들 외에는 제 악기를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제가 조금 결심을 했어요. 네. 계속 이렇게 가면은 제가 나이도 이제 더 들고 그러면 더 기회도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연주자들을 많이 초대해서 좀 악기를 한번 봐라. 예. 좀 보고 모르겠어요. 제가 제 평가를 하는 거는 좀 웃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래도 어쨌든 국제 콩쿠르 여러 데 네. 나가서 뭐 어쨌든 그래도 뭐 거기엔 도달은 못했어도 그래도 비슷하게 그 근처에 가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자 한번 와서 일단 보고 연주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좀 하지 꼭 뭐 저 사람 뭐 연주하던 사람이 만들면은 이런 네. 또 혹은 뭐 한국 사람이 만들면 뭐 이태리 그렇죠. 아니면 이런 예. 인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그걸 좀 바꾸고 싶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 이제 좋겠습니다. 인식의 벽을 허물고 네. 마인드를 개선하는데 그 지금 사실 그 초등학생이나 또 클래식 전반에 네. 보급형이라고 하는 악기들이 네네. 중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네, 많이 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가격도 뭐 얼마 안 되고 싸죠. 싼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도 나중에는 조금 더 있으면 우리 좋은 질을 찾게 되니까 네네. 시장이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올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주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등학생 네. 이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좀 어떤 그 접근 또 미래가 보이는 그런 그 부분이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네네.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금 초등학생들이 와서 악기 아직 모르거든요. 예. 그 역할을 사실 양심적인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뭐 선생님이 뭐 다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네, 얘기는 네.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조금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서운한 거는 조금 선생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진짜 자기가 평가한 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추천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빨리 좀 더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악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지만 흐름은 알거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병리적 현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중간에 그런 이런 좋은 매체들이 네. 중간자 역할을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서로 오해라 그럴까?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풀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벽을 또 허무는 역할도 또 저희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확신하는 거는 우리 클래식 음악이 30년, 40년 전 예. 저희들이 처음 음악하고 막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낙후됐고 그렇죠. 외국 가기도 힘들었고 외국에 오케스트라 누구 하나 들어가면 와 걔가 오케스트라 들어갔대. 네.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디에 누가 있는 거 셀 그렇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달라졌듯이 예. 분명히 이 제작 부분도 뒤늦었지만 저는 곧 따라가리라 이렇게 네, 네.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미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네. 또 어느 분야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음악 분야, 뭐 식품 분야, 뭐 푸드 분야 전 세계에 우리가 탑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한 사회를 살면서 그 역량이라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바이올린 악기 제작 부분도 네. 전부 다 이 연주자만 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또 새로운 블루오션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아유, 이번 그 전시회를 하면서 오실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저로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전시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바로 길 건너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와서 뭐 제가 꼭 뭐 한국 제작자의 대표는 아니지만 한국 제작자들의 수준을 한번 평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진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잉해서 비싼 돈으로 네. 이태리제, 뭐 블랑스제 이런 걸 선택 이제 하지 않고 이제 국산이라는 그 이미지보다는 그 사람의 그 네임 메이커의 네임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시대가. 선생님 저 제품 이름이 뭡니까? 저는 제 이름 전용수인데 그 앞에 비바, 그 만세 뭐 비바, 이런 네, 그런 뭐 파이팅 만세 이런 네. 게 비바인데 비바 전용수라는 브랜드로 네. 제가 악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은 기회가 돼서 좀 더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악기를 잘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저로서도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는 무료죠? 네, 물론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 연주도 해볼 수도 있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제가 조금 다른 계획도 했었는데 네. 코로나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 한계가 있어서 그냥 무슨 연주회 같은 건 사실 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 하는 아이들도 와서 한번 실제로 키워보고 그럼요. 또 소리도 들어보고 네, 네. 비올라도 한번 키워보면 네. 그 음악의 체험의 부분에서도 상당히 새로운 하나의 그렇습니다.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 말고 거기에 도우미가 하나 오는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합니다. 네. 그 아주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또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좀 이것 좀 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해봐 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를 이제 도우미로 하나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